손바닥 농장 채널에 올린 여러 영상들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농사 공부 자료를 이용하여 틈나는 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용하기 쉽도록 항목별로 재생 목록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올린 영상 중에서 소리, 글자, 내용 등 시청에 불편을 주는 부분은 다시 재편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거기에 속합니다. 십자학과 작물은 배추로는 김치를 담고 무로는 찌개나 국 끓이는 데 이용하니 다른 어떤 채소보다 많이 이용하는 채소입니다. 우리는 주로 식습관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 십자학과 채소는 암 예방에 탁월한 항암식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양배추나 케일, 브로콜리에 많다고 하는데 암 중에서도 유방암, 방광암, 췌장암 항암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한 작물들을 십자학과로 가는 까닭은 꽃이 십자 모양으로 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배춧가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작물은 무처럼 뿌리를, 브로콜리처럼 꽃봉오리를 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잎줄기를 이용합니다. 가지과나 박과 작물이 대체로 열대 원산지이고 또 열대식물 습성을 갖고 있어 처음 모종을 내거나 정식할 때는 맹해 피해를 걱정하지만 이 배추과 작물은 원산지가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또는 유럽 등 온대 지역인 온대과 작물이어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모종을 낼 때나 재배 중 더운 기후를 오히려 걱정합니다. 시원하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 봄 재배와 가을 재배를 나누어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가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텃밭농은 가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봄 재배도 가을 재배도 아닌 얼갈이 재배나 열무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강한 햇빛을 막아주거나 고도가 높은 곳에서 서늘하게 재배해야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십자학과 작물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다 보니 재배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봄, 가을이 짧은 탓에 봄 재배는 소확기에, 가을 재배는 파종, 또 정식기에 해충 침입 피해를 많이 봅니다. 재배 기간이 대략 60에서 80일 정도로 다른 과 작물보다는 매우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온기를 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병해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만 잘 넘기면 그 다음은 재배상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런 점은 배추나 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길러보지도 재배하는 밭도 보지 않은 겨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십자학과 작물 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고온기의 병충해 피해입니다. 봄 재배에서는 성숙기에, 가을 재배에서는 어리 모종 시절입니다. 바로 고온기가 병력 해청 후 최적 번성기이기 때문입니다. 습하면 병균이, 건조하면 벌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학과 작물을 오는 병해로는 무름병, 뿌리썩은병, 뿌리혹병, 시드름병, 녹균병, 균핵병 등 온갖 병해가 있습니다. 이 중 무름병은 세균으로 오는 병이고 나머지는 곰팡이성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밭에 전문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분들은 이 병해가 더 무섭지만 일반 텃밭농들은 저부터 해충 피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비롯해서 이런 나비류도 배추 좀나방, 도둑나방, 순나방, 거세미나방, 파박나방 등 몇 가지나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친숙한 메뚜기, 귀뚜라미, 달팽이도 잎을 가해합니다. 따라서 잡초 가까이 십자학과 작물을 피하거나 대책을 세워 심어야 합니다. 진딧물도 여기에 빠질 수는 없겠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놈으로 무잎벌레, 벼룩잎벌레와 같이 까만 저만한 놈들이 톡톡 튀어다니면서 수없는 좁쌀 구멍을 내는 놈도 있습니다. 이런 놈들을 별로 대하지 않았던 텃밭 농부는 주로 날아오는 줄 알고 모기장 등을 망을 씌우는데 그렇게 하면 날아오는 놈은 막을 수 있겠지만 땅에서 알로 지내다 기어나오는 놈도 많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서 기어나오는 것은 해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병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박이 병균이라고 보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또 십자가의 병균들은 그 생존 기간도 4, 5년 오랫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이 텃밭에 무, 배추 제법 많이 심었는데도 그에는 약치지 않고 농사 지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병도 해충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러나 텃밭농처럼 가을 재배에서는 8, 9월 고온기만 잘 넘기면 우표로만 착실히 주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것도 바로 십자가 재배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해충으로 몸살을 앓아도 하루에 잎이 한 개씩 새로 날 정도로 성장력이 왕성하여 어느 정도 살아남기만 하면 새 잎이 나서 스스로 회복되어 그래도 거둘거리는 있습니다. 이러한 왕성한 생육으로 질소, 인산, 가리 모든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지만 특히 석회, 마그네슘, 붕소 결핍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배 과정에서 이 점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핍 증상은 작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석회 결핍은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기형이나 속썩음이 일어나고 마그네슘 결핍은 당연히 잎의 엽록소 부족으로 성장이 느리고 결구가 안되며 붕소 결핍은 무 같으면 속이 흑색으로 변합니다. 가을 김장용 무, 배추 재배에서 텃밭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점은 무는 그 굵기가 작아도 김장용으로 사용하거나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일부러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팔아먹지 않을 무를 긁거나 자를 때 무겁고 힘만 듭니다. 그러나 배추는 결구가 되지 않으면 김장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늦게 정식하였거나 사이에 우피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확 시기는 많이 남았더라도 기온과 지온이 내려가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 작물은 장일성 식물이어서 가을에 심으면 당연히 꽃을 볼 수 없지만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 해가 길어지면 꽃을 피웁니다. 바로 십자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